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짜튜브입니다. 서정덕이고요. 일단은 일부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머지 포인트에 대해서 현상황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자영업자분들은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어떻게 촉발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지 지금 잘라서 1부, 2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부입니다. 2부 시간 아까우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테니까 앞에 사족 다 빼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는 살펴봤고, 왜 이런 거고 어떻게 될 건데 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머지 플러스 어떻게 되고 있는데 난리난 상황은 지금 1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자, 지금 보면은 저희 아버지하고 진짜 밥을 먹다가 문득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20%가 어떻게 할인을 해주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SKT VIP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마트 상품권인가? 그 신세계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사는데 그게 한 3, 4%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권 외부에서 사면 3, 4% 정도 싸게 사죠, 보통. 지류 상품권들이나 이런 것들. 끼케야 3, 4%인데 어떻게 20%를 모든 지점에서 해주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은 겁니다, 제가. 나도 모르겠다,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떻게 수익을 내고 키우며 운영을 할까에 대한 의문 모두가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머지플러스가 뭐하는 회사인지를 그래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전자금융사업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떤 업태로 지금 하고 있는지 봤더니 모바일 플랫폼 개발업을 주문결제 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자문 컨설팅 서비스업, 홍보 및 광고 대행 서비스업, 다양한 분야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사업은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머지플러스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권 발행업으로 인지세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뉴시스 기사인데, 머지플러스 측은 선불전자금융업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머지는 상품권 발행업으로 인지세를 내며 영업활동을 해왔다. 연초 계획된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을 서두르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4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안 한 거고요. 지금 상품권 발행업으로 인지세만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금융업이 아니고요. 상품권 발행업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 발행업에 대한 설명이 시급할 것 같아요. 굉장히 설명 마렵죠? 들어갑니다. 상품권에 대한 이해가 지금 가장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대전제 기억하세요.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채권입니다. 무기명 채권이에요. 채권이 없어지면 그쵸, 부도나는 거죠. 상품권 현금 영수증 되던데? 예. 지류 일반 오프라인에서 현금 영수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현금처럼 사용이 될 뿐이지 현금은 아닌 겁니다. 현금 영수증이 된다고 해서 현금은 아닌 거예요. 이 대전제예요. 자, 그렇다면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익 구조를 내는가?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 회사가 있고, 자, 소비자가 있고요. 상품권 사용 업체가 있습니다. 발행 회사는 발행을 하게 되죠. 소비자가 사게 됩니다.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이 있을 거고요.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머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짜리 24만원에 구입을 한 거죠. 회사는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판 만큼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중간 플랫폼 사업자가 낄 수도 있습니다. 티몬, 11권과 위메프 이런 것들이 다 낄 수 있겠죠. 중간 플랫폼을 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는 개이득이죠. 왜냐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얘네한테 샀으니까 얘네들은 매출을 늘릴 수 있어서 좋고. 자, 그렇다면 소비자는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이용해서 업체를 이용합니다. 이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을 결제받아 매출이 늘어납니다. 제가 이거 상품권 사용을 한번 해보는 자영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사악하긴 사악합니다. 굉장히 수수료가 사악해요. 이 수수료로 상품권 발행회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상품권 발행회사는 수수료 플러스 기타 플러스 그리고 광고 매출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수수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사용업체는 수수료를 사악하지만 내는 이유는 그래도 매출이 증대되고 도움이 되니까. 그래도 남아요. 솔직히 해봤는데 적게 남는 거지 남아요. 그리고 선물하기 등등으로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상품권 사용 업체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말씀드렸죠. 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수수료 수익이 일단 이 과정에서는 발생을 하게 되고, 소비자는 상품권 발생 회사에 가서 뭐 광고를 보게 되면 광고 수익이 여기는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수익 구조가 있는 거죠. 자,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얘네들이 좀 중간에 뜯어가는 것들 분명히 중간 수수료 과정에서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상품권 판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품권 판매업, 아까 전에 지금 이 머지는 상품권 판매업으로 지금 인지세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품권 판매업, IMF 금융위기 이후에 상품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지세 부담만 하면 누구나 진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960년도 초반에 아마 상품권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텐데, 지하경제 활성화시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한번 규제를 때렸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세 부담만 가능하면 누구나 진입이 가능한 시장인 거예요.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왜냐면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돼버리는, 소비자는 잘만 쓰면 말 그대로 개이득인 구조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싸게 사서 똑같은 제품을 동일하게 먹는 거예요. 소비자는 이거 이용만 잘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예요. 그래서 앱테크족들한테는 이런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크게 인기를 끌 수 있던 거예요. 반대로 기업은 잘못하면 박살, 개박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 그래서 머지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품권은 발급 회사에 따라 사용처와 할인율이 다릅니다. 사용처에 대한 제약이 많을 수 있고, 제약을 상세하기 위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발급 회사가 요걸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전 지점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한적인 사용처임에도 불구하고 팔아먹기 위해서는, 아,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선량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를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근, 한마디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세계 상품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세계 상품권 3-4% 할인밖에 적용이 안 되고, 이거 당근이나 아니면 중고나라 가도 10만원짜리 95,000원 내놓으면 바로 사갑니다. 문화상품권 해피포인트는 10% 내외죠. 그리고 이건 뭐 10% 아닐 때도 있지만 10% 내외까지 가요. 그리고 뭐 구두 상품권만 봐도 잘 나가는 뭐 지금 K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막 할인율이 몇 %지만 에스콰이어 이런 데들은 할인율이 확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예전에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할인율이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상품권을 구매하면 상품권 금액만큼 기업 자산으로 잡혀요. 한마디로 머지가 지금 뭐 300억 원을 팔았어요. 개인들이 300억을 샀잖아요. 그게 부채가 아니고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300억 원.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해당 이 자산을 기업에서는 이 금액을 자산으로 잡는 이유는 이게 즉시 출금이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팔았다 그랬잖아요. 300억 원을 만들어가지고 채권을 판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300억 원을 다 산 거잖아요. 그래서 300억 원을 오늘 바로 팔지 않기 때문에 이 판 거에 대한 현금성 유동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해당 기업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하고 이자 수익을 냅니다. 다각도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수수료 수익도 있겠지만, 중간에 먹는 이제 수수료, 업체들 받는 수수료 수익도 있겠고 광고 수익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커요. 네, 상품권 금액만큼 기업 자산으로 잡히고, 이 자산을 통해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렇게 뭐 이자 수익이 얼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나왔다는 부분이 있고, 이게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다각도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래 상품권은 즉시 사용 용도보다 선물 혹은 후사용 빈도가 높아요. 왜 그렇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받아도 스타벅스 거 상품권 받으면 그날 다 쓰십니까? 아니죠. 저만 해도 지금 스타벅스 거 상품권 받아놓은 것들이 아직 꽤 있어요.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먹을 때 하지, 굳이 지금 오늘 받았다고 오늘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밤에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물하는 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후사용 용도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 자금으로 확보를 해놓을 수 있는 여력이 컸다는 거죠. 본래 상품권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즉시 사용 가능 상품권은 미끼 상품으로 판매하잖아요, 보통. 예.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GS 상품권 있으면은 100원에 판다. 뭐 1인 1개 수량 한정, 이런 제약을 달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사보텐인가 있었는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원에 팔았나 뭐 그랬는데 그냥 이것만 사용을 할 수는 없고 기타 금액과 같이 사용을 할 때 쓸 수 있다. 뭐 3만 원 이상 구매 시 이용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었어요. 사보텐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금액적인 건 모르겠지만 이런 함께 이용해야 얼마 이상 금액을 이용해야 돼서 결국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에서 10,000원짜리 1,000원에 팔고 3만 원 이상 한다면 21,000원에 3만 원짜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은 이걸 사서 그 기업에 가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미끼 상품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본디 상품권하고 이런 미끼 상품하고는 조금은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머지는 문제가 뭐냐면요. 항시 20% 사용이 외식 카테고리 위주라는 겁니다. 소위 앱테크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꿀팁이에요, 이거. 선불로 이만큼 쟁여놓고 두고두고 이용하기 얼마나 좋은 상품입니까? 그리고 20% 음식이기 때문에 전날 사가지고 다음날 사용하는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사람들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인 겁니다. 본래 상품권을 운용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잖아요. 수익 구조상 소비자가 많이 사서 많이 쓰게 되면 특히 구매 즉시 쓰는 즉시성이 강해지는 이런 외식 같은 경우는 기업을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기업 자산으로 잡혀있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돌려볼 수도 없고 이자 수익도 안 나고 이걸 뭐 6개월 만기 뭐 단기 채권으로 맡길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원했든 원치 않았든 관계없이 수익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A 고객에게 받는 선불금으로 B, C 고객에게 할인금을 20% 할인금을 돌려받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와 같은 현상이 가속화되고 돌고 돌아서 현 사태가 촉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 그냥 은행 뱅크런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뱅크런이 그거잖아요. 은행에 부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그럼 은행은 부실에 대한 감지를 하니까 고객들이 달려가가지고 런 해가지고 돈을 다 런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정말로 지금 파산 위기가 되고 파산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머지 사태도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고객들과의 합의 종용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MBN 보도를 인용하자면 90% 합의해 준다고 그러고요. 90% 금액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대표의 사과문, 구구절절한 사과문이 게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머지 플러스 앞으로 이럴 것 같아요. 현사 세대의 책임을 통감하며 소비자 한 분 한 분께 소중한 피해 금액을 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본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나 있을 확률이 높아요. 뾰족한 방법은 증자밖에 없는데 증자를 누가 해주겠어요? 없어 보입니다. 이거 동거하기 쉽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결국에는 민사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요. 금융당국 당신들은 뭐 했어? 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질타를 받고 있는데 다양한 제재책 그리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미인가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인가를 등록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집단소송 제기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겠죠. 자연스럽게 지루한 장기소송 국면에 접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회사가 법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황들이 보여요. 전부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일부와 합의하고 있는 합의문 작성. 아까 그 MBN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 합의문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법적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합의문 작성, 뭐 일부와 합의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변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일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 탄원서 나오면 형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 피해자 구제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에 피해보신 분들은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될 것 같아요. 합의 제시가 오게 되면 일부라도 돌려받으면서 합의를 하는 방안, 민사소송 등이 있을 때 함께하며 끝까지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진행하는 조금 장기전에 돌입하는 어떤 것을 하던지 간에 선택은 개인의 몫이겠죠. 그리고 이거 한번 겪어보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예. 금액도 천차만별이어서 금액이 적은 분들 위주로 해서 합의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좀 금액이 크신 분들은 난감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증자나 회사가 지금 정상화된다고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M1 사람들의 피해 불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상품 판매한 대형 플랫폼도 이번 사태에서 책임론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야, 팔기만 하면 장땡이냐? 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앞으로 기존의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올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선택지가 지금 한정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부디 힘없는 자영업자분들과 한 푼이라도 돈 아껴보겠다고 구매하고 이용하던 선량한 국민들의 고통이 분담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